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꾸려진 인수위원회 위원 가운데 울산 지역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다 지역 공약조차 눈에 띄는 확실하고 큰 사업은 없어 울산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위원 24명 가운데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부산, 경남이 각각 2명, 그리고 대구와 강원, 경기, 충북, 전북, 인천도 각각 1명이 포함됐으나 울산 출신은 1명도 없었습니다. 또 인근 부산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겠다는 큼직한 공약을 따냈으나 울산은 평소 지역에서 추진해온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번 대선 고비 때마다 헌신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인수위 구성과 지역 공약 등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서범수 국회의원에 이어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당초 비서실장직을 고사했으나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김기현 원내대표 등의 전화를 받고 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대표와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오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승인 후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원 내외에서 6명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지난 20일부터 울주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군수선거 후보들도 난립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선의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울산시장직에 도전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시를 전면 대개조하는 행정 대혁신으로 울산을 작고 강한 지방정부로 만들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을 위해 미친 듯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울산 대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울산 교체를 통해 청년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인 나이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간의 교체가 본질이라며 무능의 시정 교체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 따라 당내에서 울산시장 선거 경선 구도는 현재까지 김두겸, 박맹우, 서범수, 정가뵈, 허은욱 등 6파전으로 구축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울주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시철 전 시의장이 성장이 정체된 울주군을 발전시키고 주민 삶의 여건을 개선시키겠다며 울주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울주군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울주 사람 저 윤시철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순걸 전 울주군 의장도 울주군의 위상을 광역시급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하며 울주군수 선거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급으로 생활 환경과 교육, 경제, 문화, 안전,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석광 예비후보는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알프스 완등 기념 은화 사업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드시 은화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년 연속 완등자에게 금화를 지급하는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장평규 울산혁신교육연구소 대표가 울산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대표는 공정하지 않은 조직 구성과 상식적이지 못한 행정 처리 등 현 교육의 문제를 탈피하고 세대 교체를 통해 공정과 상식에 교육이 통하는 울산 교육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옥희 현 교육감이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장평규 대표와 양강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권우영 전 시의원과 이성걸 문수초 교장, 박흥수 전 시교육청 교육국장, 박광일 전 울산 폴리텍 학장, 구광열 울산대 명예교수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대형 확성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에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와 D씨는 기표 용구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며 소란을 벌이고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15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5건은 고발, 9건은 수사 의뢰, 1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동부에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자녀들이 어제 첫 등교를 했습니다.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유치원생 16명과 초등학생 28명, 중학생 19명과 고등학생 22명 등 85명은 오전 8시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했습니다. 학생들은 6개월에서 12개월간 특별학급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운 뒤 언어 구사 정도와 문화 이해도 등에 따라 단계별로 일반 학급에서 수업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노옥희 교육감은 각 학급을 돌며 환영식을 열고 학생들에게 꽃을 건네며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한국에서 잘 적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SK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를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울산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에너지와 환경을 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지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탄소를 잘 아는 울산 컴플렉스 인재들이 솔루션을 만들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울산 컴플렉스는 전기와 수소, ESS 등 탈탄소 기반의 에너지를 만들 역량이 충분하고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울산 컴플렉스 내 행복 커뮤니티 센터 건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조선업 불황 이후 최대 규모의 대졸 신입사원 400여 명을 채용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어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사 인재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조선해양과 건설기계, 에너지 사업 부분 지원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규모는 400여 명으로 연초 수시 채용 400여 명을 포함해서 올 상반기에만 800여 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2014년 이후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업 불황에도 2016년부터 매년 신입사원을 모집해 지난해까지 모두 3,000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울산 북구 산업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 수소 연료전지 차량용인 경수소 충전소가 준공돼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간당 넥소 차량 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압축기와 2,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가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전국 수소 충전소의 10%인 11곳이 구축됐습니다. 울산시는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45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한 현직 교사가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뒤에서는 불법 게임장으로 일명 투잡을 한 건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평범한 건물. 간판은 없지만 얼마 전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경찰은 몇 달 전 이곳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 이 중에는 현직 교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넘겨졌는데 해당 교사는 게임장 운영 수익을 나눠 갖는 대가로 게임기 구입과 게임장 운영비 등의 수천만 원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뒤에서는 불법 게임장의 속칭 쩐주 역할을 한 겁니다. 당연히 겸직 허가도 받지 않았고 학교 측도 몰랐습니다. 계속 자기는 돈을 빌린 정도밖에 없는데 친한 사람이라서 결백한데 재판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해당 교사는 현재 휴직 중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취재진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울산의 한 현직 교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남구청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고래문화마을 수국정원을 수국명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오색 수국정원에 수국 7품종 2,200여 본을 추가로 식재하는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오색 수국정원은 지난해 구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수국 명소로 울람 구경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남구청이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6,286억 원을 편성해서 남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 5,758억 원보다 528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급 311억 원과 신정 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553억 원 등 구민 불편 해소와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남구청의 제1회 추경안은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구의회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의 이명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과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 방지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5일에 열리는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난해 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울산지방 공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사회적 만족도가 90.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 만족도 89.5점과 서비스 환경 89.11점 등의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각종 사업으로 정부 주관 4개 공인 인증을 취득하는 등의 지역 발전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5월부터 7월까지 해양 선박사고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농무기 사고가 잦은 해역에 구조 세력 집중 배치와 수색구조 기술위원회 개최 등 해양사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사고 사례 소개 등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울산해역은 위험물 운반선과 예인선의 통항량이 많고 조선소 시운전 선박의 운항이 잦은 곳으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5월부터 7월까지 선박 운항과 해양 레저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전 취식과 폭력으로 10여 차례 처벌받고 출소한 뒤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지역 주점 13곳에서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뒤 돈을 내지 않았는가 하면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괴롭히거나 주점 기물을 파손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